안녕하세요. 이우진입니다. 어, 제가 한동안 블로그로만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한 게 이제 인성 생각대로 그룹 분석에 대한 시간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제가 한 게 기사분들, 라이더분들 대상으로 이제 했었는데 요새 썼던 그런 컬럼 때문에 그런지 그 업계에 대해서 뭐 얘기 좀 물어보고 뭐 보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스케줄상 못 만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해서 아마도 이제 배민의 3,500억 원 투자 그 컬럼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 부쩍 늘어나서 인성 생각대로 그룹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이전에도 제가 한번 썼었지만 그리고 우버 추천인 코드는 33Y8SK이기 때문에 다 들으시고 의미 있었던 시간이다 싶으신 분들, 우버 하실 분들은 꼭 저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광고였고요. 자, 해서 이 시간은 프로 배달러가 되자 라이더나 기사분들보다는 플랫폼 종사자나 투자자를 위한 그런 시간이 되겠죠. 뭐 그렇다고 해도 이제 기사님들도 이걸 들어두시면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어딘가 업종, 어딘가 직군에서 일을 할 때 그 흐름을 알고 있어야 자기가 전략을 짤 수 있거든요. 결국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시고 같이 들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이게 인성 생각대로 그룹. 우버를 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고 인성을 하시는 분들은 또 아실 테지만 뭐 투자자나 그쪽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그래도 제일 물류업계에서는 잘 나가는 기업이구나로 아실 거예요. 그리고 VC, 벤처 캐피탈 쪽에서도 꽤나 인기가 있었고 아마 작년, 재작년에 그래서 아마 제가 들었던 정보로는 1차 투자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2차 투자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있겠죠? 그러고 있는 기업이고 꽤 오래된 기업이고 뼈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 블로그에도 썼었지만 장단이 있어요. 장단이 있는데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예.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기업. 인성 데이터. 자, 인성은 오토바이 퀵 시장의 절대 강자예요. 지금 퀵을 보면 한때는 거의 5개 회사, 6개 회사까지 아마 여러 경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인성 외에는 오토바이의 경우는 없습니다. 다 전멸했죠. 도태되고 인성 독주 체제예요. 독주 체제고 이 인성 데이터를 보시면은 굉장히 큰 기업이고 1년에 매출이 200억 정도 나오는데 그런 회사면은 분명히 만들 때 처음부터 경영을 한 사람이 만들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잔뼈가 굵은 오래된 퀵 기사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인성을 만든 창업주분이 스스로가 퀵 기사를 했던 거예요. 21세기 초. 아마 이 부분 제가 연도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퀵이 한국에 시작됐던 거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인데요. 그때는 공유나 이런 거는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고 처음에는 다 무전기를 들고 시작을 한 거예요. 무전기를 개별로 가지고 있었고 폰이라는 게 뭐 휴대폰 자체가 생소했으니까 그때는 피처폰이라는 것도 좀 생소한 그런 시장이었죠. 그래서 무전기로 이제 회사에 소속된 그 기사에게 이제 오더를 내려주면 오더를 수행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의 퀵 기사 입장에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나는 A 회사에 있는데 B 회사에 있는 사람을 보면 분명히 이쪽에도 있고 이 물동량 정보만 공유가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공유를 해서 뭘 해보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들을 모으고
좀 초기적인 단계, 처음에는 아마 무전기로 했겠죠. 무전기로 뭐 수신호처럼 하다가 PDA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PDA로 프로그램을 짜서 서비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퀵기사님들 얘기를 보면, 카페 같은 데 보면 아직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피댕이라고 불러요. PDA 시절의 그런 뭐 별칭이었던 것 같은,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뭐냐면 인성의 그 2000년대 초반의 창업 정신은 벤처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경영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은 공유경제 모델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단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거를 스스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디바이스도 없었고 솔루션도 없었는데도 적용을 시킨 거죠. 자, 이걸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분이 뭐 MBA를 나오고 경영을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무도 생각 못했던 그런 모델을 지금은 공유경제라고 해서 다들 달려주지만 용어가 없었던 것 뿐이에요. 그런 거의 15년, 10년을 내다보고 그 모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오토바이 기사들 사이에 처음에는 소규모만 하다가 확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 10년 이상 강제로 군림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거는 좋아요.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까지 칭찬 일색이었는데 그렇게 왔는데 이게 독점 기업이 역시 고인물이 되면 안 좋은 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자기 혼자 경쟁 업체도 없고 경쟁 기업이라고 나와 봐야 상대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건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하던 거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가 바뀌든 디바이스가 바뀌든 세상이 바뀌든 뭐라 하든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거야. 아마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쭉. 물론 그렇게 되진 않는데 그런 생각에 빠진다는 거죠. 이제. 자, 이게 첫 번째 위기가 어디서 왔냐면 아마 4, 5년 전에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뭐 저도 이제 퀵기사로 막 오래 있던 게 아니라서 연도는 좀 잘 몰라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연도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독점적인 쥐에 취했다가 24시 콜이라는 다른 그 앱이 있어요. 그 앱의 화물시장을 뺏겨요. 그때까지는 오토바이 퀵뿐 아니라 화물시장도 어느 정도 잠식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 완전히 뺏겨서 지금은 오토바이 퀵밖에 없습니다. 화물시장은 24시 콜이 거의 다 해요. 저는 이제 양재동 인성 공유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아보기도 했지만 얼마나 그게 한해 사무쳤으면 기사들 교육 현장에 그 이사님이 나오셔가지고 24시 콜을 꺾어야 된다. 그렇게 주구장창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있겠죠. 시장을 뺏겼으니. 자, 그런 뭐 폐단이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고 절치부심해서 이제 배달 대행 시장이 시작이 된 게 4, 5년 전 아닙니까? 그것도 배민도 뭐 그때부터 했던 걸로 아는데 생각대로라는 앱을 개발해서 런칭을 해요. 이건 정말 기존의 인성 공유 앱, 오토바이 퀵 쪽의 앱하고 비교하면 정말 천지개벽의 수준이에요. UX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기사에 대한 그런 편의적인 기능의 그 요구사항에 대한 그 대응, 인터페이스의 편리함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인성의 그 퀵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많이 차원이 다르고 제가 이제 개발 쪽은 해봐서 아는데 물론 이제 인성 퀵 앱도 뭐랄까 익숙해지면 편해요. 그 숫자나 그런 것들을 보는 방법 알게 되면 편한데 문제는 이제 일반인들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거. UX가 너무 불편하니까 우버 같은 거에는 비할 바가 아니고 생각대로를 만든 건 좋습니다. 좋은데 결국 근데 생각의 한계라는 게 푸드 딜리버리에서 대행을 이제 서비스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반드시 플랫폼을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자기 플랫폼을. 그걸 만들었어야 돼요. 배민이나 이런 기업들이 가치가 나오는 이유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익 구조를 보면 만약에 오토바이 퀵이라고 하면 인성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영업이익이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퀵사들이 받쳐주니까 나오는 그런 구조죠. 인성은 그냥 공유해서 수수료만 수익으로 받고 그 외에는 더 이상 플러스 알파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영업이익이 건실하고 안정적이지만 기업의 가치 면에서 제조업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밖에는 사실 기업 가치 측정을 할 수가 없는데, 이 푸드 딜리버리에서 만약에 플랫폼을 배민이나 요기요처럼 성공적으로 안정적인 궤도에 올리면 이익이 정말 플러스 알파가 무궁무진합니다. 그 뭐냐, 배달비를 받죠. 배달비 수익이 나는데 그거 외에도 자기 플랫폼에서 식당들을 입점을 시켜요. 식당들이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쟁을 하면서 식당들이 홍보를 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광고비를 더 내고 매출액이 많은 식당들이 주로 그런 걸 하겠죠. 그 광고비 수익까지 챙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 거의 뭐 매출액이 많이 나는 그런 자기 밑에 있는 그런 점주들한테 추가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상가를 운영하는 운영권까지 가져간다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인성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냥 그 역할을 퀵사가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할 수가 없고. 자, 그래서 자기 플랫폼을 갖고 있는 배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외국계 업체들한테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서 몇천억대를 받았잖아요. 지금 매출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는데 몇천억을 투자해 주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성 같은 경우 지금 매출이 200억이지만 기업 가치를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 플랫폼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인성도 이제 뭐냐, 1차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들이 나왔고 VC들이 말을 안 하지 않았겠죠. 지금 2차로 좀 더 확대해서 투자를 받고 싶은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이 상태로는 안 된다.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되게 많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도 있으니까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근데 안타깝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건 시계추가 너무 늦어버렸고, 지금 상태, 단지 지사랑 기사를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푸드 딜리버리 사업에서 부가가치가 높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그런 상태에 있고, 결국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로 갔어야 기업 가치가 5배, 10배 이렇게 VC에서 투자를, 뭐 VC가 아니래도 외국계 기업, 뭐 손마사요시의 그런 소프트뱅크도 있겠지만 쿠팡이 투자 받았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망각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쿠팡이나 이런 기업들이 그냥 단순한 외형만으로 투자를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어디에다 주안을 두고 중점을 두고 기업을 꾸려왔고, 앱, 특히 인터넷에 보여지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그 구성을 보는 거예요. 그 소프트뱅크나 그런 쪽에 손 마사요시 씨 같은 사람들은 그런 구성을 보는 거지, 단순히 지금 이익이 어떻게 나고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구성을 하는 것이 사실 중점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제작이고 개발이죠. 만드는 건데. 근데 인성은 지금 그런 쪽은 아예 없어요. 지금 인맥, 뭐 내부 구성도 그럴 것이고, 자랑으로 할 만한 거는 결국 기사와 영업망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어필이 힘들죠. 근데 전 사실 인성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초창기에는 분명히 창업주가 그때 당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공유경제가 있지도 않았던 때 그런 발상을 해서 벤처 정신으로 온 건데, 그리고 매출이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기사가 많고 또 지사가 많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시너지가 될 수 있어요. 3년 전에만 해도 이걸 개발하려는 제작 시도만 했더라도 물론 삽질이 있었겠죠. 누가 뭘 하든지 처음엔 삽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삽질 기간까지 사실 고려를 하고 벤처 정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때문에 1년 정도만 삽질했어도 분명히 인성의 영업이익이나 그런 매출 기반에서 충분히 커버를 칠 수가 있었고, 삽질을 하는 동안 노하우가 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다른 기업들도 삽질하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같이 들어갔더라면
지금 인성은 푸드 딜리버리에서도 엄청난 강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죠. 결국은 배민이 그 자리를 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기요하고. 이 고인물이라는 게 이게 진짜 이렇게 무섭습니다. 진짜 이게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계속 보낸다는 것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 자, 오늘 인성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분석은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없죠? 아, 있네. 제가 이제 전에 블로그에 썼던 컬럼을 보고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인성 생각대로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냐? 이우진이 당신이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봤으니까 이거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데 망하진 않아요. 왜냐? 제가 이 기사 수만 많다, 영업망만 튼튼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영업망이라는 거 사실 만들기 쉬운 건 아닙니다. 절대로. 제 영업을 무시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영업은 영업 나름대로의 그 메리트가 있어요. 장점이 있고 물론 지금 인터넷 시대고 시대가 변하고 디바이스가 한참 변했고 시대에 맞추려면은 플랫폼이 필요하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중요하다. 개발을 해야 된다 말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영업망이 절대 쓸데없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에 진출에 실패했을 망정 인성의 영업망은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만드는데 오래 걸린 만큼 그것이 쇠퇴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 그리고 고고벤이라는 홍콩에서 온 기업도 이걸 깨서 어떻게든 야금야금 먹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죠. 고고벤이 지금 노력하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기업마다 다니면서 그 엄청난 자본을 써가면서 시간을 투여해서 하는 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성의 지금 영업망 규모의 지금 10%를 못 미쳤을걸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인성의 영업망이 그렇게 대단한데 어쨌든 하여 이제 인성의 그런 영업 기반과 매출 기반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갈 것이고 다만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고 앞으로 상황이 변하는데 거기에 맞는 맞춤의 그런 전략을 바꾸는 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완만한 우하향 곡선이 예상된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종국에는 이제 제조업 분야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영업이익, 기업 가치를 지닌 그런 기업으로 남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다음 편 페이지였네요. 그렇고 자 해서 오늘 시간은 이제 그 플랫폼 종사자분들이나 투자자를 위해서 제가 했는데 인성과 생각대로 그룹, 인성의 생각대로 그룹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죠. 자, 그렇습니다. 뭐 플랫폼 종사 및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 업계에 대해서 돈을 쓰거나 일을 하거나 간부 이상의 그런 직책으로 하신다면 반드시 오토바이로 배달을 몇 번 해보셔야 된다. 올해는 안 해도. 매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이 날 수도 없을 테니까.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고 전 추천을 드려요. 해보고 이걸 보고 업종 분석하는 거랑 자기가 밑바닥에서 이거 돌아가는 거 해보지도 않고 오도 한 번도 수행 안 해보고 말이 안 돼요. 그 피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성의 창업주 회장님이 처음에 퀵기사에 출발해서 그런 걸출한 모델을 만들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자기 머리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런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스킬이 있는데 이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거기 접합이 된 거예요. 안 그러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들으신 분들 뭐 여러분들 있으실 텐데 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처음에는 인성 이런 거 힘드니까 우버라는 거를 깔아서 추천인 코드 33Y8SK 전대 추천인 코드로 해서 가입 좀 하시고 제가 앞으로도 강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천인 코드를 하면 배달하시면은 배달하신 분도 돈을 받지만 저도 돈을 받아요. 저는 그거를 저에 대한 보너스로 생각을 하고 좀 더 재미있고 이 업계에 도움이 되는 걸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성 생각대로 그룹에 대한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우버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그럼 좋은 시간 되세요.